반갑습니다. 김영석입니다. 제가 올해로 100살을 넘겼습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묻곤 합니다. 교수님, 그 긴 세월을 살아보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이죠. 그러면 저는 잠시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제일입니다. 하지만 이 평범한 진리가 나이가 들수록 얼마나 지키기 어려운 것인지 여러분도 이미 몸소 느끼고 계실 줄 압니다. 특히 60세라는 나이는 참으로 묘한 경계선입니다. 인생의 가을을 지나 겨울로 접어드는 문턱이지요. 이때가 되면 몸은 예전 같지 않고 마음 한구석에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자리 잡습니다. 그 불안의 중심에는 대개 돈이 있습니다. 내가 번 돈인데 이걸 없으면 나중에 무시당할 텐데 하는 생각에 우리는 평생 쥐고 온 돈의 끈을 더욱 꽉 움켜쥐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100년의 세월을 건너와 보니 이 60세 이후의 돈은 젊은 시절의 돈과는 그 성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젊을 때의 돈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었지만 노년의 돈은 내 인격과 평온을 시험하는 거울이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60을 넘기고도 여전히 돈 때문에 누군가와 얼굴을 붉히고 밤잠을 설치며 다투고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금전적 손실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남은 생명력과 영혼의 평안을 갉아먹는 일입니다. 제가 살아오며 지켜본 수많은 이들 중 말년이 불행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진 돈을 지키려다 혹은 더 가지려다 소중한 사람들과 쟁취와 대립의 관계가 되어버린 이들이었지요. 특히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세 부류의 사람들과 돈 문제로 얽히는 것은 마치 독이 든 성배를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 싸움에서 이긴다 한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버립니다. 사람들은 흔히 돈이 있어야 노후가 안안하다고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돈을 지키는 방식이 다툼과 욕심이 되는 순간 그 돈은 여러분을 보호하는 울타리가 아니라 여러분을 가두는 감옥이 됩니다. 60세 이후에는 돈보다 더 귀한 것이 기운입니다. 화를 내고 억울해하고 누군가를 원망하는 데 쓰는 에너지는 노년의 신체에 치명적인 독소로 작용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제는 좀 더 너그러워지기를 바랍니다. 돈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하기에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알겠습니다. 내가 손해본 그 돈은 어떻게든 채워지거나 혹은 없어도 그만인 것이 되지만은 한번 깨진 마음의 평화와 상처 입은 관계는 영영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요.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릴 세 부류의 사람들과는 절대로 돈으로 싸우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남은 생을 진정으로 품격 있게 지키는 길이자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지혜로운 생존 전략입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제 그 깊은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보려 합니다. 인생을 100년 넘게 살다 보니 부모와 자식 사이만큼 숭고하면서도 동시에 잔인한 관계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부모들의 내리사랑은 유별나지요. 자신은 굶어도 자식은 배불려야 하고 자신은 낡은 옷을 입어도 자식에게는 번듯한 집 한 채 해주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네 마음입니다. 하지만 제가 간곡히 당부하건대 60세가 넘어서 자식과 돈 문제로 다투는 것만큼 노년을 비참하게 만드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합니다. 이 말 속에는 보상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내가 젊은 시절 너에게 쏟아부은 정성과 돈을
이제 내가 늙었으니 당연히 돌려받아야 한다는 생각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겠으나 자식에게 준 것은 그 순간 끝난 것입니다. 그것을 빌려준 돈이라 생각하거나 나중에 부양받기 위한 담보로 생각하는 순간부터 비극은 시작됩니다. 많은 부모가 60세 이후에 자식의 사업 자금이나 결혼 자금을 대주기 위해 자신의 노후 자금을 무리하게 털어놓습니다. 그러고는 자식이 기대만큼 효도하지 않거나 그 돈을 허비했을 때 원망의 화살을 돌립니다. 내 돈 내놔라. 너 같은 놈은 자식도 아니다라며 고성을 지르고 법정 다툼까지 가는 경우를 저는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의 끝은 어떻습니까? 법적으로 돈을 얼마간 되찾을 수는 있을지언정 그 부모의 마음에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구멍이 뚫립니다. 자식 또한 부모를 존경의 대상이 아닌 자신을 제자매는 채권자로 여기게 되지요. 자식과 돈으로 다투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여러분의 몸입니다. 자식에 대한 배신감과 억울함은 심장을 옥죄고 기혈을 막습니다. 60세 이후의 신체는 정서적 충격에 매우 취약합니다. 돈 몇 푼을 지키려다 평생을 공들여 키운 자식을 잃고 자신의 건강까지 잃는다면 그보다 어리석은 장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 자식이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가 전생에 진 빚을 이제야 갚는구나 하고 생각하십시오. 혹은 내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마음먹고 잊어버리십시오. 받을 생각 자체를 하지 말아야 화도 나지 않는 법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돈이 아니라 부모가 스스로를 책임지며 평온하게 늙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100년을 살면서 깨달았습니다. 자식은 내 소유물이 아니라 잠시 내 곁을 스쳐 지나가는 인연일 뿐입니다. 그 인연이 돈이라는 세속적인 가치 때문에 얼룩지게 두지 마십시오. 자식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 때마다 그 마음을 밖으로 터뜨리지 말고 조용히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며 스스로를 다독여야 합니다. 돈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사람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말은 특히 자식 관계에서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이 쥐고 있는 그 돈 뭉치보다 명절에 손주 손을 잡고 웃으며 들어오는 자식의 얼굴이 여러분의 노년을 더 따뜻하게 데워줄 것입니다. 그러니 자식과 돈 문제로 나를 세우지 마십시오. 그것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자식에게는 그저 네가 건강하니 그것으로 됐다고 말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 그 마음이 바로 60세 이후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큰 재산입니다. 나이가 들면 곁에 남는 것은 결국 사람뿐입니다. 100년을 넘게 살며 돌이켜보니 인생의 고비마다 나를 일으켜 세운 것은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마주 앉았던 친구의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60세가 넘어 이 소중한 인연을 돈이라는 칼날로 베어버리는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정직이 많지요. 친구가 어렵다고 하면은 내 주머니를 털어서라도 도와주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우리가 남이가 어려울 때 돕는 게 진짜 친구지 하며 선뜻 목돈을 내어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60세 이후의 우정은 젊은 시절의 의리와는 조금 다른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시기에는 친구와 돈 문제로 얽히는 순간 우정만 잃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의 안식처가 통째로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친구는 단순한 지인이 아닙니다. 나의 젊은 시절을 기억해주고 함께 늙어감을 공유하는 유일한 목격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와 돈 때문에 시시비비를 가리고 빌려준 돈을 반내만에 하며 다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친구를 만날 때마다 즐거웠던 기억 대신 억울함과 분노가 앞서게 됩니다. 결국 소중한 추억들까지 돈 냄새 나는 악취로 변해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저는 주변에서 돈 몇천만 원 때문에 수십 년 지기 친구와 등을 돌리고 죽을 때까지 서로 보지 않는 경우를 허다하게 보았습니다. 그분들이 나중에 하시는 말씀은 똑같습니다. 그 돈 안 받고 말 걸 그까짓 돈 때문에 내 인생의 증인을 잃었다는 탄식이죠. 60세가 넘으면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나를 온전히 이해해주는 한 사람을 잃는 것은 세상의 절반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이겁니다. 못 받아도 내 삶에 지장이 없는 정도만 그냥 주십시오.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자네에게 주는 선물일세.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면 그때 맛있는 밥 한 끼 사게라고 말하며 내어주십시오. 그러면 돌려받지 못해도 내 마음이 상하지 않고 친구도 죄책감에 당신을 피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돈 문제로 갈등이 시작되었다면 더 이상 그 친구를 몰아세우지 마십시오. 돈을 받으려고 애쓰며 전화를 걸고 화를 내고 배신감을 되새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는 60대 이후의 심혈관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그 친구가 돈을 갚지 않는 데에는 그만한 사정이 있겠거니 하고 마음에서 먼저 놓아버리십시오. 그것은 친구를 위한 배려가 아니라 바로 당신의 혈압과 심장을 지키기 위한 생존의 선택입니다. 인생 후반전의 우정은 담백해야 합니다. 돈이 개입되어 무거워지는 순간 우정이라는 배는 가라앉기 마련입니다. 돈은 잃으면 다시 벌 기회가 적더라도 어떻게든 사라지지만 마음을 나눌 것을 잃으면 그 공허함은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고립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돈 몇 푼을 지키기 위해 친구를 원수로 만드는 일은 내 남은 생의 빛을 스스로 꺼뜨리는 일과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빌려준 돈이 있다면 오늘 그냥 마음속으로 탕감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친구에게 전화해서 돈은 천천히 갚아도 되니 조만간 얼굴이나 한번 보세라고 말해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솟아나는 평온함이야말로 진정한 노년의 품격이자 행복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돈은 육신을 편하게 할 뿐이지만 좋은 친구는 영혼을 평안하게 합니다. 인생을 1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겪어보니 세상에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나와 결이 다른 사람, 소위 말하는 소인배나 예의 없는 타인과 돈 문제로 얽히는 것을 가장 경계해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정의를 바로잡겠다며 끝까지 싸워 이기는 것이 미덕일지 모르나 노년의 싸움은 이겨도 지는 것이고 지면 더 크게 다치는 법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금전적 손해를 입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내 뒤통수를 치거나 명백한 잘못을 하고도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경우지요. 이때 60대의 마음속에는 불같은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세상에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있을 수 있나? 내 돈을 떼먹고 저렇게 떵떵거리다니 법대로 해서라도 본때를 보여주겠다며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내 소중한 생명력을 길바닥에 쏟아버리는 일과 같습니다. 노년의 신체는 마음의 파동에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분노와 억울함은 우리 몸 안의 평화로운 기운을 흩뜨리고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제가 수많은 사람의 마지막을 지켜보며 느낀 점은 평생을 곱고 정직하게 살았던 분들조차
말년에 타인과의 소송이나 시비에 휘말리면 급격히 노쇠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고 법정을 드나들고 악다구니를 쓰는 동안 그 사람의 얼굴에는 생기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도끼만 남게 됩니다. 소인배들은 원래 남의 고통을 먹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화를 내고 괴로워하는 것을 보며 오히려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런 이들과 돈 몇 푼을 두고 다투는 것은 깨끗한 물이 흐르는 내 마음의 호수에 스스로 오물을 던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들이 내 돈을 가로챘다면 그것을 재수 없는 사고가 아니라 내 애군을 그 사람이 대신 가져간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래, 그 돈 가지고 가서 잘 살아라. 내 애군도 다 가져가라 하고 돌아서는 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저는 이를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0세 이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자산입니다. 그 귀한 시간을 경찰서나 법원에서 보내고 미운 사람의 이름을 대내며 보내는 것이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그 시간에 사랑하는 손주의 얼굴을 한 번 더 보고 산천의 아름다운 풍경을 한 번 더 눈에 담는 것이 100배, 1000배 이익입니다. 또한 타인과의 다툼에서 이겨서 얻은 돈에는 악한 에너지가 묻어 있습니다. 억지로 빼앗아 오거나 상대를 저주하며 받아낸 돈은 내 삶을 풍요롭게 하기보다 오히려 근심을 가져옵니다. 노년에는 깨끗한 돈, 마음 편한 돈만 내 곁에 두어야 합니다. 누군가 나를 속였다면 그것은 내가 그 사람보다 더 그릇이 크다는 증거라 여기고 허허 웃어 넘기십시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라는 옛말은 노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완성되는 진리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고 물러서는 것은 용기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 내면의 평화와 건강 그리고 남은 생의 품격을 지키기 위한 고도의 전략입니다. 소인배와 다투어 내 수준을 그들과 똑같이 맞추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들보다 훨씬 귀하고 고귀한 삶을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세상 모든 이치가 그렇듯 내가 놓아버린 것은 반드시 다른 형태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잃었을 때 마음의 평정을 지켰다면 하늘은 여러분에게 건강과 장수라는 더 큰 선물을 내릴 것입니다. 타인과의 부질없는 금전적 시비에서 과감히 고개를 돌리십시오. 그것이 100세를 살아가는 노학자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간절한 지혜입니다. 이제 긴 이야기의 마침표를 찍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식, 친구, 그리고 타인이라는 세 부류의 사람들과 왜 돈 문제로 다투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나누었습니다. 100년이라는 세월을 살며 제가 얻은 결론은 명확합니다. 60세 이후의 삶은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비우는 시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손에 꽉 쥐고 있던 것들을 하나 둘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은 자유로워지고 몸은 안식을 얻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노후 준비라고 하면 통장의 잔고를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노후 준비는 내 마음의 크기를 키우는 연습입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60세가 넘어서도 돈에 많고 적음에 따라 일희일비하고 남과 비교하며 누군가를 원망한다면 그것은 100세를 살아도 가난한 인생입니다.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일상에서 구체적인 변화를 시작해 보십시오. 우선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물건들부터 정리해 보길 권합니다. 쓰지 않는 물건을 나누고 집안을 비우다 보면 마음의 공간도 넓어집니다. 그리고 언어의 습관을 바꾸십시오.
돈 아깝다는 말 대신 이만하길 다행이다라고 말하고 손해봤다는 생각 대신 내가 베풀었다고 마음 먹으십시오. 말에는 힘이 있어서 여러분이 긍정적인 말을 내뱉는 순간 우리 몸의 세포들은 활기를 되찾고 면역력이 살아납니다. 또한 누군가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거나 금전적인 갈등이 생기려 할 때는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차 한 잔을 마시며 이 일이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그렇게 중요한 일일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아마 대부분의 문제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노년의 품격은 침묵 속에서 깊어지고 관조하는 눈빛 속에서 완성됩니다. 한국 사회는 유독 주변의 시선에 민감하고 체면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무시당할까봐 더 예민하게 구는 면도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평화롭게 유지하고 비록 소박할지언정 단정한 삶을 꾸려간다면 그 누구도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돈으로 살 수 없는 노년의 기계치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덕이 되는 삶을 살게 해주소서라고 다짐합니다. 돈 때문에 누군가와 얼굴을 붉히기에는 오늘 하루가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60세 이후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늘이 내린 보너스와 같습니다. 이 귀한 시간을 분노와 쟁취로 얼룩지게 두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를 꼭 전하고 싶습니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말은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가져온 본연의 맑은 영혼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거룩한 가르침입니다. 돈의 사슬을 끊어내고 마음의 평안을 선택할 때 여러분의 노년은 그 어떤 보석보다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